안녕하세요, 한손입니다. 드디어 아우디 시승차를 구해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아우디가 이제 인증이 끝나서 아우디의 출형 모델 바로 A6가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솔직히 얘기를 하면 판매는 이전부터 시작을 했지만 시승차를 그동안 구하지 못해서 갈팡질팡하다가 드디어 시승차를 구해가지고 A6를 한번 리뷰해보기로 했죠. 그동안 이 아우디가 디젤 게이트로 판매가 정지가 되면서 벤츠, BMW의 독재가 시작됐었죠. 물론 독재라고 하면 그러나? 독주라고 해야 되나요? 독주죠? 또 독주라고 합시다. 독주라고 하는데 사실은 벤츠랑은 솔직히 아우디랑은 좀 경쟁을 하는 건 아니고 BMW랑 좀 많이 경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휙 하고서 이제 막 하고 날아가는 바람에 BMW가 많이 좀 반사 이익을 봤는데 이 아우디가 드디어 이제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이 뒤에 있는 거는 A6란 녀석으로 아우디의 주력 모델이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우디라면 우리 문파크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벤츠, BM 다 필요 없고 전 아우디. 솔직히 또 아우디 하면 이 아름다운 디자인, 정말 조명 회사가 차를 만들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된 라이트 디자인과 화려하고 스포티한 라인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차가 바로 이 아우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디자인 얘기하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는데, 혹시 문파크 이 BM을 사시는 고객들과 벤츠를 사는 고객층, 그리고 아우디를 구매하시는 고객층이 다른 거 혹시 알아? 다 다르죠. 맞아요. 약간 벤츠는 중하면서도 약간 좀 클래식하고 좀 약간 고급스러움을 되게 중요시하는, 그래서 그런 성향의 오너분들이 많이 타고요. BMW는 좀 약간 스포티하고 약간 강인하고 요건 좀 강하신 분들, 약간 좀 색이 뚜렷한 분들이 많이 사는 차가 바로 BMW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우디는 어떤 분들 살까요? 우리 문파크는 어떤 거? 세련된 사람? 세련되고 약간 좀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샀어요. 자, 그러면 뒤에 있는 아우디의 또 대표적인 세단 A6를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시죠. 자, 우리 이 차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출시가 됐지만 차가 나온 지는 2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 중에 몇 분들은 야, 이거 출시한 지 2년이나 넘은 차를 도대체 왜 사야 되느냐, 이거 나온 지 구형차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솔직히 많습니다. 하지만 아우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지금 사나 그 이전에 사나 똑같은 녀석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왔기 때문에 신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좀 디스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 좀 안 좋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놈이 그놈, 얘가 같아요. 아우디는 그렇게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페이스리프트도 마찬가지고 뭐 풀체인지 때는 좀 변화가 있긴 하지만 페이스리프트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얘 사도 아마 그 다음 들어오려면 한참 어렵기 때문에 사도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격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트림이 있는데 일반 트림이랑 프리미엄 트림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대가 조금 솔직히 좀 있어요.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이 넘어가고요. 그 일반 등급은 6천 중후반 정도가 됐는데 공식적인 할인이 3,400 정도가 들어가요. 그리고 뭐 재구매 프로그램, 아우디를 샀던 분이 또 아우디를 사거나 기존에 아우디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자기가 탔던 차를 반납을 하고 또 이 차를 샀을 때, 그리고 이 차를 오래, 그러니까 아우디가 그냥 타는 것도 아니라 굉장히 오랜 기간에 타고 유지를 하다가 7만 킬로였나요? 킬로수도 좀 오래 타는 그런 차를 트레이딩하는 경우는 또 할인이 추가가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가장 깡통 등급이 아마 6천만 원 중반 정도가 되는데, 그거를 만약에 이런 트레이딩을 다 받고 사면 5,900 정도, 5천 후반 정도에 살 수가 있다고 하고요. 그렇지 않고 평균적으로 이 프리미엄, 이 뒤에 있는 게 프리미엄이에요. 프리미엄 등급의 할인을 어느 정도 받았을 때는 6천만 원 후반 정도에 이 차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이 비싸,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할 수 있지만 BM 벤츠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합리적인 가격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 들어있는 옵션 그대로 BM 벤츠 사면 얼마일 것 같아요? 8천? 맞았어요. 8천이 넘어가요. 굉장히 비싸죠. 아우디가 사실 가성비로 타는 차는 아니지만 독일 3사랑 비교했을 때는, 왜냐면 판매가 좀 늦었잖아요. 그리고 좀 일을 갈고 나왔어요. 그래서 동급 대비 옵션들도 좀 많고요. 가성비가 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일단 이 라이트가 매트릭스 LED라 해가지고 앞에가 차가 있으면 좀 더 이렇게 상향등, 그냥 차가 있거나 사람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등을 내려주는 좀 이렇게 되게 똑똑한 LED가 들어가 있고요. 라이트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누가 봐도 아우디. 내가 봐도 아우디. 에브리바디 아우디의 전형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큰 변화는 없습니다. 얘나 이전에 나온 A6나 그 전에 나온 A6나 사실 라이트 디자인에 큰 변화가 없죠. 우리가 예전에 롤스로이스나 이런 좀 하이엔드급 브랜드는 디자인의 변화가 크다고 했나요? 안 크다고 했나요? 크지 않다 저희. 맞습니다. 아우디도 디자인은 거의 완성이에요. 얘가 사실 2007년도, 2008년도에 나온 디자인과 거의 틀은 좀 비슷해요. 그만큼 그때
당시에 아우디가 굉장히 혁신이었어요. 진짜 아직도 기억납니다. 2000 한 후반 2007, 8, 9 정도에 나온 아우디들 정말 디자인이 예뻤죠. 진짜 10년 후에 당장 그 차를 봐도 디자인이 정말 안 촌스러울 정도로 정말 일찍 10년 내다본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신형 A6 역시도 그랑 디자인이 많이 비슷하고 그냥 LED장만 좀 들어갔다라고 하고, 이 육각형 그릴 얘 보면 최근에 생각나는 거 아반떼. 아반떼라뇨. 얘는 프리미엄 독일 차입니다. 아반떼랑 비교하면 아우디 행사 못 가요? 인정하시나요? 그죠. 어쨌든 솔직히 좀 비슷한. 그리고 여기 센서 아닌가요? 자율주행 센서죠. 여기 자율주행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근데 얘가 우리가 좀 주행을 해봤을 때 자율주행 그 지속 시간이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데, 이 육각형 그릴 역시도 그냥 누가 봐도 아우디다. 그래서 외관의 그 전면적인 느낌은 그냥 큰 틀이 없다. 그리고 반대로 이런 선 같은 캐릭터 라인은 좀 강렬하게 잡지만, 아우디 자체가 되게 선 자체가 이렇게 날렵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좀 라인 같은 거는 좀 이렇게 강렬하게 잡지만, 볼륨감 같은 경우는 좀 평평하게 만들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심심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날렵하게 보인다는 느낌이 바로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래요. 얘가 프리미엄 등급의 이게 휠인데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일반형이 휠이 더 이쁜 거 알아요? 그래? 네. 진짜 나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휠 도대체 이게 뭐야? 요즘 국산차도 휠 진짜 디자인 엄청 이쁘거든요. 현대, 기아 많아요. 화려합니다. 근데 아우디 이거 혼나야겠는데요? 이거 휠 디자인은 진짜 뭐라고요? 자, 일단 뒤의 모습. 우리가 휠에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지만 역시는 역시입니다. 전반적인 디자인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느낌 많이 받아요.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을 이야기를 하라면 바로 이 후면부의 디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 산하의 같은 그룹이잖아요. 폭스바겐 람보르기니, 아우디, 벤틀리 같은 그룹의 산하에 있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좌우의 테일램프를 이어주는, 얘는 라이트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이 크롬의 라인으로 이 전반적으로 느낌 자체가 많이 이어져 있다라고 느낌이 됩니다. 사실 후면부 디자인은 굉장히 이쁩니다. 솔직히 인정해요. 트렁크 공간은 굉장히 넓은데요? 진짜 이 정도면 골프백 4개랑 보스턴백 4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굉장히 넓습니다. 외관 디자인도 화려하지만 이 차 지금 실내 엄청나요. A6 실내 지금부터 둘러보죠. 가시죠. 배기구 막혀있네요. 배기구 막혀있어요. 뭐라고요? 배기구가 막혀있어요. 진짜로? 네.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7천만 원인데. 야, 7천만 원이 넘는 차에 배기구가 막 그러지. 폼이야. 그러면 이 밑에 있네. 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했을까? 아니 그거 뭐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이거 뭐가 어렵다고. 이거 그냥 여기다 뚫어가지고 만들어 놓지. 그냥 여기 밑에 되게 없어 보여. 난 사실 듀얼 머플러라 말도 안 나온다. 상식적으로 듀얼 머플러라 당연히 이게 나왔을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게 폼이네요.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래도 아우디가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죠. 환경 규제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렇죠. 디젤 때문에 굉장히 매연은 나쁘니까. 매연은 나빠요. 뒤에 차에도 매연 조심해야 됩니다. 사랑해요 아우디. 실내로 가죠. 자, 실내를 돌아보기 전에 굉장히 안전사양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단 전방 후방 이런 옵션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만약에 내가 후진을 하다 뒤에 갑자기 차가 나와요. 그러면 얘가 알아서 차가 씁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려 했지만 아우디 알파를 첫 차로 출고하고 열흘 만에 사고가 났었어요. 후진하다가. 맞아요. 후진하다가 뒤가 안 보이니까. 만약에 제가 R8이 아닌 이 아우디 A6를 샀었다면 그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왜냐? 얘가 스스로 멈췄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이 문 여는 것도 여기 센서가 들어가 있어서 이게 좀 열면은 바로 이렇게 열려요. 문이 굉장히 좀 무겁거든요. 얘 지금 이 두께 봐요. 나름 두껍고 문이 좀 무거운 편인데, 이 문을 열었을 때는 센서를 통해서 얘가 도와줘요. 그러니까 내가 손을 잡고 살짝 열면 탕 하고 쳐주는 것처럼 문이 굉장히 쉽게 열립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이게 탑승을 했는데 갑자기 안에서 오토바이가 슝 지나가면은 센서가 있고, 처음에는 여기 안에 빨간색 불로 이렇게 표시를 해준 다음에 내가 만약 그래도 문을 열려 그러면 이 안에서 문을 못 열게 합니다. 센서로. 똑똑하지 않아요? 안전을 생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실내로 가죠. 와우. 이 아름다운 디자인 한번 보세요. 와우. 기가 막힙니다. 역시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는 아우디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이 스티어링 디자인, 핸들 디자인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아름다워요. 계기판
역시 스포티하죠. 역시 아우디예요.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진짜 정말 디자인을 잘 뽑아내는 브랜드는 아우디 역시 인정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면은 앞에서도 좀 이야기했지만 디자인의 그런 큰 틀의 변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얘가 어두울 때 안전벨트를 꽂을 때도 여기 불이 있어서 한결 좀 더 쉽게 낄 수가 있고요. 시동을 걸었을 때 와, 엄청 조용하네요. 굉장히 조용합니다. 4기통 가솔린 모델인데 센터 페시아 부분과 그 다음에 공조기 부분도 다 풀로 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 터치로 작동이 되고요. 한 가지 재미난 게 이게 터치가 됐을 때 그냥 뚝뚝 아무 느낌 없이 터치가 되는 게 아니라 눌렀을 때 진동을 줘가지고 실제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 느낌이 나겠고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파나메라. 나 그 얘기하고 있었는데 같은 그룹이에요. 정말요? 포르쉐 하나에 포르쉐도 있고요, 아우디도 있어요. 그래서 그 진짜 파나메라의 터치감과 똑같아요. 소리도 똑같은데? 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그 카메라인데 여기 360도도 되고 3D 누르면 이런 식으로. 와, 저게 진짜 대박이죠. 저게 우르스에도 들어갔던 거. 그죠. 이게 또 여러 가지 또 기능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아요. 보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실내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지금 이게 밤이라 안 보이는데 이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또 이쁘거든요. 괜히 조명 회사가 아니에요 이게. 정말 너무 이쁜 실내를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하지만 기어 노브는 똑같네요. 근데 되게 손에 딱 잘 이렇게 감겨요. 약간 비행기 조종 레버 느낌도 나는데 이 디자인은 2007년도 거랑 거의 똑같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뒷좌석도 굉장히 여유롭습니다. 뒤에 있는 공조기도 좌우 독립식으로 되어 있고 터치로 작동이 되네요.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좀 심플하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트 자체 포지션 자체도 굉장히 편안하게 되어 있어서 혹시 데일리카, 패밀리카로는 정말 제격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주행에 넘어가도록 해볼까요? 가시죠. 출발! 오랜만에 또 아우디를 또 시승하려고 하니까 긴장되고 굉장히 또 두근거리는데 여기 한 가지 재미난 게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에어컨에 눌러보면 여기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향제. 이게 원래 유럽이나 독일에서는 이 방향제를 여기 안에가 내장이 된대요. 샤넬 방향제였나 이렇게 들어가는데 우리나라는 향수에 이렇게 들어가는 성분을 다 넣어야 돼요. 근데 샤넬 측에서는 그걸 알려주면 공개다 이래가지고 우리나라에는 인증이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빠져 있는데 이게 원래 방향제 버튼을 누르면 좀 냄새 날 때 이 버튼을 딱 누르면 이 에어컨 자체적으로 방향제가 나와서 좀 더 향긋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건 못 쓰는 거네요? 실제로 이렇게 못 쓰는 건데 이게 또 직구가 된대요. 해서 직접 살 수도 있으니까 직접 사가지고 안에 껴놓으면 사실 쓸 수 있는 기능이니까. 에이 근데 그럴 바에 그냥 이거 사죠. 정답. 아이 뭐하러 방향제를 직구해요. 인터넷 검색 우파몰에 사시면 많은 자동차 용품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자, 이제 한번 출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조용해요. 이중접합 유리는 아니지만 실내로 유입되는 소음이 굉장히 작아요. 얘가 물론 디젤 엔진이 아니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드러워요. 저는 세단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드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얘가 뭐 달리는 차도 아니고 스포츠카도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좀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 차를 운전하는 운전자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힘들게 운전할 수 있는지. 보통 차에 타면은 조금만 운전해도 좀 피곤해, 운전이 힘들어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반대로 오랜 시간 운전을 했는데도 굉장히 운전이 힘들지 않아, 편안하게 운전을 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런 세팅의 차이가 가장 크다고 사실 생각합니다. 사실 그래서 고급 차일수록 굉장히 이렇게 부드럽게 많이 그리고 좀 이렇게 편안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A6도 마찬가지예요. 차 가격이 7천만이 넘어가서 야 이거 생각보다 좀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BMW와 벤츠랑 비교했을 때는 생각보다 비싼 가격은 아닙니다. 들어가 있는 구성품 그 다음에 여러가지 옵션들을 생각을 했을 때는 확실히 가성비가 좀 좋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운전했던 뭐 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실내에서 정속성 뭐 전반적으로는 승차감이 굉장히 편한데 운전했을 때 그런 조작감이 약간 기계와 기계, 물론 자동차가 기계긴 해요. 하지만 벤츠나 BM은 약간 좀 기계보다는 전자제품을 타고 있다? 라는 느낌을 좀 많이 받거든요. 벤츠가 그래요. 근데 아우디 차들은 전반적으로 그런 전자제품의 느낌보다는 진짜 기계, 고지식한 그런 고음료 기계라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이 아우디의 이런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A5, R8, 그 다음에 TT 같은 스포츠카 느낌도 다른 타
브랜드의 스포츠카보다도 좀 더 그런 기계적인 느낌. 실제로 알파는 너무 그런 투박한 느낌이 좀 세서 불편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슈퍼카나 이런 불편한 그런 좀 기계적인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아우디를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연비가 또 중요하죠. 얘가 지금 4기통 가솔린이거든요. 근데 연비가 공식 연비가 11 정도로 나오는데, 지금 도심에서 샀을 때는 한 8km에서 8.5km 정도가 나오고요. 우리가 좀 더 이제 연비 주행이나 고속도로 왔을 때는 13, 잘 나올 때는 17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7은 제가 못 찍어봤고요. 지금 우리가 연비를 주행을 했을 땐 13km 정도. 가솔린에 리터당 13km면 좀 훌륭하지 않나요? 엄청 잘 나오는 거죠. 그 정도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리터당 한 1km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아우디의 대표 모델 A6 시승했습니다. 일단 키도 굉장히 이쁘지 않아요? 오, 좀 날씬해졌네요. 그래지고 굉장히 멋져졌는데, 요게 어디서 많이 만나 했더니만 람보르기니 우루스, 우루스 키를 많이 좀 닮았습니다. 사실 저는 아우디를 표현을 하자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질리지 않는 디자인을 가진 차, 이 차를 보면 이게 보통 차를 타면은 이렇게 바꾸고 싶은 욕구나 좀 차가 질린다고 그런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하지만 저는 아우디 차들을 보면은 뭐 질리지가 않는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차를 한번 사면 최소 3년, 뭐 1, 2년은 적게는 1, 2년, 길게는 뭐 5년 이상을 타야 되는 차이기 때문에 저는 이 질리지 않는 매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옵션도 동급 대비 절대 부족하지 않고요. 디자인도 화려하고 정말 아우디에서 힘을 기울여서 구성을 많이 맞추고 가격도 합리적으로 뽑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마 두 가지를 걱정을 하실 거예요. 한 가지는 출시된 지 2년이 됐는데 이걸 내가 샀을 때 다음에 바로 신형이 나오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걱정을 아마 아우디 R8 할 때도 아마 하셨을 건데, 지금 봐봐요. 신형이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를 당장 한다고 신형 모델이 나오거나 풀체인지가 나오거나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할인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할인이 좀 적다 그래가지고 더 많이 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아우디가 제가 또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어떻게 보면은 아우디 자체가 마진율이 적어서 할인이 이거보다 더 많이 된다라는 건 없기 때문에, 차라리 진짜 할인을 많이 받으실 분들은 뭐 아우디를 실제로 소유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오랫동안 아우디를 타셨던 분들이 그런 재구매 프로그램 이용해서 차를 사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가장 차를 느끼려면 이런 리뷰도 좋지만 가까운 아우디 전시장 가가지고 직접 시승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제일 먼저 타봐야지. 직접 타보시면서 느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마무리 할게요. 들어가겠습니다. 오바. 좀 고속도로 같은데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쏜다, 좀 이렇게 쏘는 사람들 차들 좀 지나가는 거 보면은 가장 많이 보이는 게 BMW랑 아우디예요. 차가 나를 달리게 만들어, 그런 느낌을 만들게 세팅을 했기 때문에 아우디랑 BMW가 좀 그런 느낌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요.